extremely rare skill set. What do you mean? 방금 뭐였죠, 다들? 왜 총을 우리가 쐈죠? 선우 기자 잘하시던데요. 제일 잘하시던데요. 저희가 총을 쏘면서 들어온 이유는 오늘 올드가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죠. Who are you? 비밀 부대를 이끄는 앤디와 그를 따르는 부커, 조, 니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에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무한한 치유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을 하는 불멸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과연 세계 평화를 구현하는 와중에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이 펼쳐지는 영화가 바로 오늘 얘기할 올드가드입니다. 왜 박수를 치시는 거죠? 우선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어서 캐릭터 얘기부터 해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샤를즈 테론이 연기한 앤디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앤디의 좀 트레이드 마크를 꼽아보자면 저는 쇼컷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원작을 보면 사실은 그 앤디 캐릭터가 긴 머리카락을 하고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다만 앤디의 무기인 손도끼는 그대로 차용을 하였는데요. 라브리스라고도 불리는 이 도끼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는 오직 여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중간에 보면 그 앤디가 자기가 한때 신으로 불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앤디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앤디를 보스라고 부르고 그쵸. 자기도 스스로 보스라고 칭하는 그 네. 호칭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원래 이름은 뭐죠? 앤디의 원래 이름은? 네, 수천 년 살아온 앤디의 풀네임은 안드로마케인데요. 스키타이의 안드로마케라고 불립니다. 사실 현대에서는 잘 들어볼 수 없는 이름인데 어디서 들어봤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 전쟁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헥토르의 아내가 안드로마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우리피데스라는 희곡 작가의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안드로마케라는 이름이 그리스어인데요. 그 어원을 찾아보니 남자를 이기는 여자라는 뜻이더라고요. 앤디라는 이름 자체도 남성형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여성 캐릭터에게 부여되었고 여러모로 좀 전복적인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주연으로서의 여성 액션 스타 자체는 사실 이제 좀 새롭다고는 할 수 맞아요. 없겠지만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더 신경 써서 인종적인 다양성이나 퀴어 로맨스에 대해서 의식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는데 꾸인과 앤디와 한 사람 더 있었던 사람이 흑인 남성이잖아요. 최초에 맞아요. 함께 있었던 맞아요, 사람. 맞아요. 그리고 키키레인이 합류함으로 네. 인해서 나일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꾸인까지 하면 역시나 또 새 여성이 인종적 다양성을 다분히 어떻게 좀 맞아. 채우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이런 것들을 좀 도식적으로 의식하게 되면 관객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너무 자기적인 네. 느낌이 네. 들 수도 있는데 싶은데 올드가드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넷플릭스에서 보통 그런 다양성을 넣기 위해서 호소자성을 모두 한 캐릭터에게 몰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버드박스를 보면 아시안 남성, 게이 캐릭터를 한 명을 주고 그 남성을 빨리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성을 사실은 존중하는 것 같지만 작은 역할만 주어지는 거죠. 자, 넣긴 넣었다. 네, 약간 이런 그런 느낌. 거죠. 근데 허들을 넘었어, 이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진짜 소유자성 완전히 끌어안은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을 들었어요. 맞아요. 불멸의 전사들이 처음에 만나는 구도를 봐도 십자군 전쟁에서 니키와 조가 만났고요. 로맨스가 있는 관계들끼리 최초에 만나서 이 불멸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퀴어의 존재 자체를 역사적으로 박제시키는 수백 년의 그 시간을 박제시키는 의미가 있어서 재밌다 그리고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천년의 사랑을 하는구나. 부럽다. 그러니까 선우가 말한 것처럼 네 남친이야? 이러면서 좀 맞아. 조롱조로 맞아, 말을 맞아. 하는데
내 남친 정도가 아니라 내 전부이자 그 이상이야 라고 맞아. 되게 긴 독백으로 맞받아치는 걸 보면서 시를 읊잖아요. 그쵸. 거의 그게 그는 내 거의 남친이 아니야. 셰익스피어와의 맞아요. 문구와 다름없이 그런 긴 독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랑꾼이다. 지금 이렇게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보았는데 소수자성도 보여주고 그런 러브라인도 보여주고 그 안에서 퀴어 로맨스가 주는 그런 애틋한 느낌이 더 강해지긴 했는데 혹시 이 영화에서 조금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웠다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저는 좀 빌런으로 등장한 메릭이 좀 아쉬웠는데요. 기억에 잘 안 나실 거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외향은 좀 너디한 그쵸. 똑똑한 남자애 이런 느낌인데 정말 그 남자애 같은 느낌? 맞아. 뭔가 얘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 그쵸.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미국 벤처기업 혹은 스타트업 CEO들을 비꼬는 것 같은 캐릭터이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젊고 실존 인물들을 약간씩 뭔가 떠올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뒤부터 참 납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제 히어로의 능력을 뭐 탐하거나 이걸 뺏으려고 하는 빌런의 서사는 그동안의 히어로 무비에서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사적인 차별점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제 올드가드 리뷰를 좀 보면 그냥 후속작을 위한 예고편 같다라는 말이 그런 좀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종종 보이는데 그냥 메릭은 이 나일이 새로운 멤버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 정도로 소비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불멸자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이런 불멸의 삶, 죽지 않는 인간들을 다룬 영화가 많이 있어요. 저는 뭐 아델라인이나 벤자민 버튼처럼 죽지 않으면서도 어떤 젊음을 유지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슬픔,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이 났어요. 근데 또 이런 불멸의 존재들을 다룬 다른 영화들도 떠오른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좀 데드풀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제 데드풀은 저 웨폰 X 실험으로 이제 능력을 갖게 됐다는 어떤 시작점이 굉장히 명확한 캐릭터인데요. 이제 말했듯이 올드가드는 이제 불멸의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왜 가졌는지도 모를 뿐더러 또 이게 왜 사라지는지, 언제 사라지는지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기존의 다른 영화들과는 좀 차별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이 영화는 그 디테일이라든지 톤앤 매너, 장르, 또 주제의식까지 같은 영생의 테마를 가지고서 올드가드랑 거의 대척점에 있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내용이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각한 이 사회 때문에 늙지 않기를 바라는 두 여자가 마법의 묘약을 먹었다가 그 부작용으로 죽지 않게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 영생의 디테일이 굉장히 달라요. 올드가드는 사실상 슈퍼 힐링 파워잖아요. 그쵸. 어떻게든 회복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건데 이 죽어야 사는 여자에서는 죽지 않긴 하는데 회복이 안 되거든요. 뭐 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맞아요. 뻥 뚫린 채 산다거나 막 돌아가고. 네, 목 돌아간 채로 산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 죽음에 대한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을 해보게 돼요.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죽지 않는 대신 되게 너덜너덜해진 채로 살 것이냐. 둘 다 싫다.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건 그런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거? 되게 따뜻하다. 근데 그런 팀을 보면서 또 뱀파이어 가족들도 생각나셨거든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 뱀파이어들은 원래 모여 사는 것이 특징이에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도 불멸의 존재들이 서로를 보듬으면서 같이 사는 유사가족을 이루는데 대신에 아이를 낳거나 육아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우리가 상상하는 가족을 이루지는 못하고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뱀파이어들의 기억법은 공간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이동하면서 나의 연대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필라델피아 시절의 나, 뭐 무슨 농장 시절의 나, 뭐 이런 식으로 연대기를 구성을 하는데요. 올드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작전을 짤 때 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7년 오슬로 어때? 앤디가 34년 쌍파울루로 하자라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차 및 나일이 1934년 쌍파울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1934년이 아니라 1834년에 쌍파울루라고 고쳐주면서 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뱀파이어처럼 장소를 단장을 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점을 이 장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화 이제 속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이 영화를 연기한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역시 이제 샤를리즈 테론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저는 우선 히어로 영화지만 쫄쫄이 같은 이렇게 라텍스 소재의 옷을 입고 특히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정말 불편해 보이는데 라텍스를 입고 되게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액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되게 편안한 일반적인 옷을 입고 액션을 하는데 되게 좋았고 특히나 샤를리즈 테론은 사실 걷기만 해도 되게 멋있는 배우잖아요. 맞아요. 인간 자도르라고 불릴 만큼 진짜 너무 멋있는데 샤를리즈 테론처럼 걷기라는 영상을 짧게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머리를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하고 어깨를 내리고 막 그런 피지컬이 대단한 배우인데 타격감이 있는 되게 맨손으로 사람을 치는 장면이 되게 좋았고 거대한 창도끼를 들었을 때도 별거 아닌 무기처럼 압도되는 힘이 파워가 있잖아요. 사실 샤를리즈 테론은 올드가드 이전에도 이미 액션 스타 필모그래피 보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아토믹 블론드도 있고 롱샷이라는 코미디 영화에서는 너무 좋아요. 대통령을 연기했잖아요.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배우가 연기해오는 궤적을 보면 단순히 여성 주연작의 의미를 넘어서 그 캐릭터 자체가 영화 안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카리스마에 있어서도 남성 캐릭터에 뒤지지 않는 우위를 점하고 있고 뭐 직군이든 어떤 위치든 여성의 비율이 적은 그런 곳에서 샤를리즈 테론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가 작품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 또한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다는 점 신뢰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손미 기자는 이번 올드가드 공개와 맞춰서 통화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 은혜 입은 경험 좀 얘기 좀 인간 해주세요. 자도르의 목소리를 어떠셨어요? 제가 그 자도를 그거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목소리를 이제 실제로 듣는구나 하고 이제는 좀 덜 떨 줄 알았는데 샤를리즈 테론은 진짜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놀랬던 건 영화 바깥의 질문들,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제작자로서나 배우로서의 생각들을 물어보는 게 배우로서는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고 굉장히 명료하고 풍성하게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좀 놀랐었고요. 그 기운이 되게 좋은 배우다 보니까 통화하고 나서 저도 괜히 더 씩씩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미래 세대 소녀들에게 도움되는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소녀가 된 것 같은 가장 스윗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키키와 베로니카에게 속편 꼭 만들자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다음 속편은 우리들의 얘기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셋의 만남을 정말 꼭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세 명의 삼각관계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잘하면. 비단 영화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팬들은 이렇게 착즙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댄스와 샤를리즈 테론의 제작사인 덴버 앤 딜라일라 프로덕션이 같이 제작을 한 영화이고요. 일단 이름이 덴버랑 딜라일라가 샤를리즈 테론 반려견 이름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덴버 앤 딜라일라. 이 덴버 앤 딜라일라 프로덕션 자체가 사실 샤를리즈 테론의 존재와 그 이전의 필모그래피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제작사인데 툴리, 몬스터, 최근에 밤쉘, 샤를리즈 테론이 얼마나 여성 캐릭터의 다양성이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려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좀 행보가 기대되는 제작사라고 할 수 있고요. 영화 만든 감독이 지나 바이스 프린스우드 감독인데 영화 공개되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넷플릭스에서 10위권 안에 든 최초의 흑인 여성 감독이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샤를리즈 테론이 이 감독을 알아보고 믿고 맡겼기 때문에 제작자의 역할도 또 다시 한번 좀 새겨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캐시안이라든지 에나 보든이라든지 여성 감독들이 블록버스터물을 많이 연출을 하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그런 점을 좀 의식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비단 감독뿐만이 아니다. 분장 스텝, 의상 스텝까지도 여성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사람을
계속 쓰는 그런 안일한 과댕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샤를리즈 테론 얘기를 해보았는데 속편이 나온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은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그러면 약간 스포일러를 이제 공개를 해도 되는 거겠죠?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원작과 꼭 똑같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원래 원작에서는 이제 앤디가 치유 능력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감독이 그냥 만약에 이 치유 능력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싸움을 해도 관객들이 좀 재미를 느끼지 못할 거다라는 살아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 치유 능력이 사라진다는 컨셉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원작과 똑같이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존의 코믹스를 본 관객들도 좀 영화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좀 기대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매체 데드라인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한 게 이 속편이 만들어지긴 할 것 같은데 만들어진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예측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샤를리즈 테론이 일단 너무 AA급 스타이기 때문에 샤를리즈 테론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작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토믹 블론드 속편인 거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테론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아시겠지만 액션에 굉장히 특화된 배우이지만 본인이 또 액션 스타로만 각인되는 걸 좀 경계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드라마 작품들을 절대 연이어하지 않고 툴리, 밤쉘 이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번갈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토믹 블론드 속편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올드가드 2는 훨씬 이제 뒤로 가게 될 것이고 어찌됐든 뭐 다들 예측하시다시피 속편이 만들어질 것은 같으나 조금 시간은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떠났던 부커는 나올까요? 저는 부커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빨리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1편 시작이요. 부커와의 재회로 시작해서 부커와의 헤어짐으로 끝나는 영화거든요, 사실. 부커랑 재회하면서 영화가 시작했고 부커의 배신으로 위기를 맞았고 부커가 떠나게 되면서 심지어 마지막에 꾸인과 만나면서 영화가 맞아요. 끝나잖아요. 맞아. 사실 부커도 생각해보면 부커가 오히려 좀 더 복합적인 빌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인과 함께라면 더 강력한 빌런이 되지 않을까. 그냥 스포일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말하고 싶어. 해보세요. 뭔데요? 그 그래픽 노블에서는 꾸인이 이제 최강 빌런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부부 싸움 같은 애증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어찌됐든 킬링에도 생각난다. 과거에 앤디와 너무 사랑했었지만 배신당했고 구하러 온다고 했는데 구하러 오지 않았고 500년 이상을 그 물속에서 익사하기를 계속 반복한 거잖아요. 그쵸. 완전히 이제 광기와 분노로 가득 찬 그런 미치광이 빌런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속편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올드가드 1이 될지 그냥 올드가드가 될지 모르는 이 작품에 대해서 다 같이 20자평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다들 저기 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전개는 올드할지 몰라도 재미를 가드했다. 우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했다. 좋은데요? 음유신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선우랑 비슷한 내용이라 그냥 먼저 던질게요. 저는 익숙함을 상쇄하는 불멸의 모든 것. 저는 이 영화 통틀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함정에 빠져서 다 같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저에게는 베스트. 그 장면이 저에겐 베스트라서요. 화려한 시작, 담담한 전개 이렇게 짓겠습니다. 피날 네. 다들 약간 대꾸법이었기 때문에 좀 네. 다르게 해보세요. 아 그럴까요? 아니 너무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액션 영화의 고정관념을 깨는 안드로마케의 도끼. 근데 20개를 넘을 수 있는 게 안드로마케가 너무 길면 앤디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29한테 바꿔. 네, 좀 바꿔 자막으로. 지금 20자평을 우여곡절 끝에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밥 먹을 때도 영화 얘기, 쉴 때도 영화 얘기 하긴 해도 한 작품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한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서 저희한테도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앞으로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다음 영화도 같이 봐요.